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 엑셀 VBA 순환문 파트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문이 나왔네요. 포는 넥스트하고 어울리고요. 포의 변수명이 나오고 는 하시고 시작값, to 종료값 뒤에가 하나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스텝해서 증분값까지 나오게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뒤에요. 자, 그때 증분값이 생략이 되면, 스텝이 생략이 되면 플러스 1씩 증가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보통은 여기다 i를 생략해도 되지만 써서 짝이 된다는 걸 표시해주면 좀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자, 디멘전 변수명 as 타입에서 인티저 정수형으로 선언을 했고요. 흐름을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가 먼저 1일 때요. 그죠? 자, i는 i 플러스 1이니까 1 플러스 1이 돼서 보시는 것처럼 2가 됩니다. 2가 돼서 다시 돌아가고요. 최종값과 비교를 해서 작기 때문에 작으면 계속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i는 돌아가면은 이제 주의해야 하셔야 돼요. 증분이 1이기 때문에 2 플러스 1이 돼서 이제 3이 되는 거예요. 스텝이 생략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i는 3 플러스 3이 돼서 6이 되겠습니다. 계산이 됐죠.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i는 6 플러스 증분 1이 돼서 7이 되고요. 아직 작죠. 그래서 실행을 하는 거죠. 계속 i는 7 플러스 7이 돼서 14가 되고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i는 14 플러스 1이 돼서 이제 15가 되는데, 그때 최종값하고 돌아가서 비교를 하는데, 최종값보다 크게 되니까 이것을 실행하지 않고 넥스트 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i가 최종적일 때 15라는 값을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스텝 1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흐름을 돌아가서 최종값과 비교를 하고 참일 때 실행하고 거짓일 때는 탈출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1년도에 두 번째 또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시트 셀렉션 체인지라고 해서요. 워크시트의 셀 범위를 다르게 잡으면, 즉 범위가 변경이 되면 타겟이라는 걸로 모든 변경된 셀을 받아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이벤트 프로시저예요. 여기까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솔직히 큰 어려움은 없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구성을 이제 채워 넣어야 되는 건데요. 랭지라는 개체로 RNG 셀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죠? RNG 셀이라는 건 각각의 셀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if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교 연산식이 와야겠죠. 비교 연산식. 그래서 비교 연산식이 어떤 식으로 와야 되는지 지금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서 워크시트 상에서 B열의 셀이 선택되었을 때, B열의 셀이 선택되었을 때 W라는 이름으로 정의되어진 영역의 목록과 이름 정의예요. 비교하여 일정한 작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어떠한 셀을 선택했을 때 B열을 선택하게 되면 B열이요. B1, B2, B3, B4 뭐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이 실행되도록 해라. 그러면 if라는 조건을 걸 때는 A열이나 C열이나 D열을 선택하면은 실행이 안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B열이라는 것을 감지를 했을 때만 포문을 실행해라. 그래서 if의 실행문 사이에 밑에 오면 참실행문이고요. and if를 안 써주게 되면 이렇게요. 이것이 좀 짝이 이렇게 잘못됐네요. 조금 들여쓰기를 하셔서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이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문을 실행을 하고요. 여기도 죄송합니다. 조금 밀어줘서 if가 참실행문일 때 포문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if를 종료하는 거죠. 그리고 또 포문에 들어가서 또 어떠한 것을 조건을 줘서 이렇게 해결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이걸 들어갈 것을 고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오래 많이 공부하지 않으면 일단 전체 보기를 한번 봐보세요. 액티브 셀, 액티브 셀, 액티브 셀, 칼럼, 로우가 나왔는데 칼럼은 이제 열이고요. 로우는 행이죠. 그래서 행번호, 열번호인데 그죠? 칼럼즈가 또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액티브 셀의 칼럼 열번호가 B와 같고 이게 B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또는 2와 같으면 되는데 여기 같은 칼럼을 속성을 이용할 때는 이제 숫자하고 일치를 하기 때문에 열 번호를 쓰셔야 돼요. 열 번호. 그죠? 그래서 액티브 셀이라는 건 셀 포인터가 있는 셀을 말하는 거고요. 셀 포인터가 있는 셀의 칼럼 열 번호가 2하고 같으면 이건 로우는 틀렸고요. 칼럼즈는 쓸 수가 없고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칼럼은 이 B를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뭐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안에 이제 내부에서 W라는 이름으로 뭔가 순환 반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for each 구문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for each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는 개별적인 개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in 뒤에는 어느 정도 콜렉션이라는 집합체가 오셔야 되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범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범위가 여러 개 있는 범위들이라는 부분이 오면 되고요. 셀 범위죠. 그 다음에 그 범위들 안에서 하나의 셀을 받는 개체는 여기에다가 써주시면서 셀 범위들을 하나하나의 셀이라고 정의한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RNG 셀이라고 하면 자 보세요. W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다. 그러면 이제 이 범위를 선언하게 되면 이 범위 전체가 W로 이름이 오고 원래는 이제 또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랭지하고 이름이 쓰게 되면 이름을 큰 따옴표 안에 이렇게 쓰는 게 정석인데 셀 주소나 이름을 쓸 때는 대괄호를 열어서 약식으로 입력을 해도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음이나 이 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요 각각의 셀을 순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때 그 순환의 셀, 각각의 셀을 뭘로 받은 거냐? RNG 셀로 받아서 순환을 하면서 이제 각각의 전체적인 콜렉션이라는 범위를 이제 순환하면서 어떤 처리를 하는 거죠. 특정 조건이라고 하면은 이제 애매하게 어떤 조건이라고 나온 건 아니고요. 이 범위를 가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RNG 셀의 값이 뭐 2보다 크면은 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빨간색이면은 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특정 조건이 올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for each를 하시고요. in하고 콜렉션이라는 개념을 아시고 안에는 그 콜렉션에서 하나하나의 개체를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어요. 3번도 틀렸고 올이 올 수가 없고요. for each 구문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문법사항만 아셔도 답은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올 수는 또 없죠. 이때는 랭지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번으로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랭지를 약식으로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랭지를 약식으로 계산할 때는 랭지하고 큰 따옴표 열고 보통 저희가 셀 주소 시작 범위부터 종료 범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괄호를 열고 셀 주소를 쓰고 이름을 써도 이게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같다, 똔똔 쌤쌤이다, 그거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만 보시더라도 답을 그죠? 2번. 그러니까 어렵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러한 베이스만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예. 자, 2010년 현재 통합 문서에 포함된 시트들을 이름을 추가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려고 한다. 콤보 상자의 목록으로 시트의 이름을 추가하려고 한대요. 콤보 상자의 이름은 CB1, 사용자 정의 폼은 유저 폼으로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시트의 이름이 3개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할게요. A하고 B하고 C가 시트가 3개 있다. 그러면 이 시트의 이름을 콤보 상자에 이렇게 목록으로 행원본으로 얘를 추가하겠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콤보 상자에 수동적인 값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가 add 아이템이에요. add 아이템. 제거하는 것은 remove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delete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add 아이템이라는 개념을 좀 아시면은 문제를 해결할 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멘저 nn을 인티저형으로 선언을 했고요. nn을 이제 액티브 워크북 현재 작업 중인 엑셀 파일에 sheets count, 즉 count라는 건 개수고요. 새 시트의 개수로 대입을 하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B, C의 3개가 시트가 존재하면은 요 개수를 nn에다가 3을 받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4개 있으면 4가 대입되는 거죠. 그때 요 A에 이제 가에 뭐가 오겠냐 물어봤어요. 자, 개체 중에서 최상위의 개체는 응용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보통 저희가 스마트폰에서는 어플이라고 하죠. 일반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플리케이션이 오고 그 다음에 워크북 오고 그 다음에 워크시트 오고 또는 시트 안에 차트 시트하고 워크시트가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셀이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분류에서 중분류, 소분류의 개념으로 오는데 어플리케이션이 오는 거지 그 외의 개체는 없습니다. 엑셀이라는 개체는 안 쓰고요. 요 어플리케이션이 엑셀을 대신하고 있는 거고 액세스면은 액세스를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아시면 답이 벌써 2개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do, while 조건을 만족하는, 즉 조건이 true가 되는 동안에 이 do 루프문도 순환문이에요. 여기에 있는 내부를 계속 반복 순환해라,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조건인가를 보면은 이때 조금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A, B, C에 있는 것을 콤보 상자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개수가 3개니까 최소한 이 개수가 0보다 클 때까지는 작업을 하셔야겠죠. 4개면은 4개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개수가 0보다 클 때까지 작업을 하시는데 반대로 하나하나씩 감소를 해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왜 그런가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CMB 다에 들어갈 것은 요 어플리케이션 액티브 워크북 시트, 여기가 보세요. 시트하고 1번을 쓰게 되면 첫 번째 시트예요. 4를 쓰게 되면 네 번째 시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4부터 시작하든지 1부터 시작하든지 이 시트의 이름을
이 콤보 상자 1에 추가를 시켜야 되니까 이거 한무대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인간적으로 add 아이템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틀렸는데 답원에 들어올 게 12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원이 왜 또 12원.12원이 들어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건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개체점 속성 또는 개체점 메서드라는 게 오셔야 되니까 메서드가 오든지 속성이 와야 되는지 12원 개체가 또 오면 표기법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add 아이템이라는 걸 오시면 답이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NN을 집어넣으면 이제 N이 시트가 A하고 B하고 C 3개가 있다. 그러면 이제 N이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이 3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를 실행하고요. 3-1에서 NN이 2가 되는 겁니다. 다시 올라가서 2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또 실행이 되는 거고 다시 2-1에서 1이 돼서 올라가서 실행이 되고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까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1-1에서 0이 되면은 거짓이 되기 때문에 참일 동안만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두 문을 탈출해서 실행을 않고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꾸로 C부터 B, A 순서, 역순으로 등록을 하는 그런 흐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전체적인 문법의 구조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입력해야 되는 약속만 지켜주셔도 답이 보여요. 그죠? 어려운 건 저도 알지만 2010년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문이 나왔어요. 포문. 변수의 이름은 var1으로 받았고요. 시작값 1to 스텝이 3입니다. 3씩 증가한다. 그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인풋 박스라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인풋 박스라는 것은 입력값이라고 해서 어떠한 값을 저희가 이렇게 박스 안에다가 입력할 수 있던 상자를 인풋 박스라고 해요. 자, 상자에 어떠한 메시지를 출력하면은 메시지 박스라고 하죠. msgbox라는 함수고요. 인풋 박스라는 함수는 즉 상자 안에다가 특정 텍스트 상자의 값을 입력을 받도록 설계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인풋 박스를 사용하실 때 이 위에 타이틀이 있어요. 이걸 소위 말하면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박스 안에 값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멘트, 프롬프트라고 하죠. 문구를 날려서 보여주는 건데 그 문구에 해당하는 것이 입력 값이고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뭐냐 이렇게 프롬프트 그 다음에 타이틀 제목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문구.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예요. 이 부분이. 그죠? 왜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냐? 이 부분이 입력을 안 하면 기본적으로 10이 입력되도록 하겠다 하는 기본값이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본값이라는 걸 아셔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부터 10까지 이제 3씩 증가를 시켜라. 그래서 1, 4, 7, 10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겠네요. 입력을 받도록 해서 입력받은 값을 이게 합에다가 요 입력받은 값 벨이라는 것은 문자화된 숫자로 변환해주는 VBA 함수죠. 밸류하고 똑같아요. 엑셀의 밸류하고. 그래서 벨이라는 함수는 숫자로 나온 값을 여기다가 더해서 추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셀 1,1이니까 A1 셀의 합을 최종적인 합을 표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써드릴게요. i가 1일 때 여기다 데이터 값을 제가 5를 입력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5를 입력하시면 여기다가요 su는 5
그러면 이제 HAP 합은 초기값이 없으니까 0으로 받고 5가 돼서 이제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돌아가시면 이제 i는 증분이 1 플러스 3이 돼서 4가 되고요. SU에 또 5를 입력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합은 5 플러스 초기값 변하죠? 5를 해서 10이 되고요. 다시 이제 i는 7이 되겠죠. 돌아오면 7은 전체 최종값보다 작기 때문에 SU는 또 5를 입력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은 10 플러스 5에서 이제 15가 되겠고요. 다시 한번 i가 올라가면은 이제 10이 되겠죠. 플러스 3이 되니까. 그러면 SU를 한 번 더 5를 입력하면 이제 합은 15 플러스 5가 돼서 20이 되고요. 5를 지금 5번, 4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다시 이제 i가 올라가면 이 종료값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를 탈출하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제 옳은 겁니다. 값 입력을 금방 보신 것처럼 i가 1일 때 한 번 나오고요. i가 4일 때 한 번 나오고 i가 7일 때 한 번 나오고 i가 10일 때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총 하나, 둘, 셋, 4번이 되겠죠. 4번. 그래서 3번 나오는 게 아니라 4번이 되겠습니다. 모듈을 실행시킨 현재 셀의 위치의 합에 현재 셀의 위치가 아니고요. A1 셀이에요. 현재 셀이라는 건 액티브 셀이에요. 액티브. 즉 셀 포인터가 있는 셀을 현재 셀이라고 하고요. 셀 포인터가 없는 셀을 셀 포인터가 있는 셀을 현재 셀이라고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A1이니까 셀 포인터에 관계가 없습니다. 합의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입력되는 값이고요. 입력 대화 상자의 기본값은 10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베이스만 아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엑셀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모듈을 삽입해서 이걸 좀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단계 실행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F8을 누르면 단계 실행이거든요. 입력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타이틀이고요. 여기가 멘트예요. 프롬프트라고 해서 이렇게 디폴트가 10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가 그냥 10을 입력을 안 하고 디폴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수에 10이 입력되고 합은 초기값이 0이기 때문에 0 플러스 10이 돼서 1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순환을 하고요. 이제 여기는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10을 그대로 입력을 하고 가서 또 한 번 10을 입력을 하고 3번이에요. 마지막 4번이 나올 겁니다. 10을 입력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입력된 값의 합이 40이 A1 셀에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순환을 마치고 프로시저를 마치고 종료가 되는 거죠. 이런 흐름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